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2022년 4월 26일입니다. 자, 어제요, 대통령 인수위에서 말 많고 탈 많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던 부분이라 인수위의 발표가 있자마자 불만이 폭발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마 멘탈이 붕괴되거나 상당한 스크래치, 데미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걸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윤석열의 당선을 예상하고 당선되자마자 일기 신도시로 뛰어간 우리 투기 어린이 장인 장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 몇천만 원이 급등했잖아요. 그것을 그 투자 수익을 후발 투기자들에게 넘기고 빠져나올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삼겠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30년차 안전진단 면제도 사실상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1분간 신속히 살펴보고 과연 일기 신도시 아파트 팔고 탈출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일기 신도시 준공 30년차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인수위가 사실상 폐기하는 방침을 세웠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분노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주거지 용적률 500% 상향 등을 담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수위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일까? 여기 보시면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는 당선 이후에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금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인데 일기 신도시만큼은 윤석열의 공약 때문에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난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평촌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신중한 모드로 취했을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민심, 성남 부동산 민심, 폭등 수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반감으로 윤석열이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이 당선돼도 이런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민심 위반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집값이 요동을 치면 부정적인 결과로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기존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 의사에서 한 발짝 물러선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요, 2026년 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30년 차를 넘게 되고요. 특히 용적률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 용적률이 184고 일산 같은 경우는 169, 삼보는 205, 평촌은 204. 삼보하고 평촌은 좀 높은 축에 속하고요. 일산하고 분당은 정비사업 계획만 잘 세우게 되면 재건축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면 용적률이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제 인수위가 이런 발표를 하자 일산 재건축 추진이라든가 분당 재건축 연합회 이런 데서는 아마 불만이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재건축 추진 단지로 구성된 분당 재건축 연합회는 지구 단위 계획 재수립이나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통째로 틀어막히게 된다. 대통령이 되니 공약을 폐기해버렸다. 뒤통수를 맞았다.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은 어느 정부나 같다. 이런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이 인수위의 입장 발표, 안전진단 면제 사실상 철회, 이것 때문에 뒤통수 맞았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자, 삼본동 주공 11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공약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포함된 이유로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런 투자자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사셨던 거주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반 단지의 재건축 같은 경우도 최소 10년,
중장기적으로 걸리면 15년 이상 걸리는 아주 쉽지 않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덩어리가 큰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한꺼번에 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좀 바꿨다 해서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요, 중장기 국정 과제인 것은요, 얘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발 자체가, 재건축 사업 자체가 중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뚝딱뚝딱 지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일기 신도시 자체가 계획도시인 것만큼 재정비도 계획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주 전용 단지를 짓고 어떤 대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의 일부 주택을 이주 전용 단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개발, 입주 시기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지만 1기 신도시의 재건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존나 비판했던 심교훈 교수가 현재 인수위의 부동산 TF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어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공약대로 무조건 추진을 한다. 그러나 먼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심교훈이가 유튜브에 존나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타깝다, 한심하다, 어이없다, 황당하다 이런 발언으로 엄청나게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에 심교훈이 얼굴색 싹 바꾸고 이것을 없는 척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교훈 교수가 전체적인 플랜, 그러니까 재정비 계획을 먼저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마 3기 신도시의 입주 플랜하고 맞춰서 거대 규모의 이주 전용 단지가 만들어져야지만이 1기 신도시를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무슨 아파트 단지 하나 뚝딱뚝딱 부수고 이주시키고 다시 새 건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중장기 국정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는 대형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달 볶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불편 불만을 드러내고 닥달을 많이 할수록 추진 속도는 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기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이주 전용 단지라는 거대한 이주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지만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상식 수준의 이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1기 신도시에 이미 투자 수요로 유입이 됐거나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포기를 하고 뭐 대출 상황이나 이런 자금 압박 때문에 포기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력이 되신 분들은 일반 아파트 재건축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10년 동안은 이런 기대 수요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도 이것을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저는 현재까지는 사실상 철회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은 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0년 장기 안목으로 봐야지 뭐 1, 2년 안에 쇼부 벌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합리적인 사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가면 10년 내내 1기 신도시 아파트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입을 딱 씻어버리는 것은 아닌 거요. 재건축 구조 자체가 중장기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